자, 파이버스 코인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해드렸던 대로 오늘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바닥 구간에서 눌림이 나올 때 제가 물량을 쉽게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다들 여기서 더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시장 전체가 크게 좋은 흐름이 아닌 상황에서도 파이버스 코인은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한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파이버스 코인은 최근까지 1000원대 초반에서 계속 눌려 있다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다시 1500원대까지 시세를 열어줬습니다. 현재 가격도 1500원대 부근이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강하게 회복한 것을 넘어서 상단 밴드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 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RSI도 60선 후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가는 건가? 아니면 또 위에서 물량 던지고 빠지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정리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동시에 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늘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파이버스 코인의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파이버스 코인에 투자했던 초기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 유입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같이 붙을 때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올 때마다 초기 VC들과 고래들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더 큰 하락과 흔들림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상승도 중요한 건 반등이 나왔다는 결과가 아니라 이 반등 이후에 어디서 대응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큰 하락이 나온 코인은 위에 악성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매물대 구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눌림이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량이 붙고 상단밴드 부근까지 올라온 자리에서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첫눌림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첫 눌림이 나올 때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너무 쉽게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눌림이 나올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급등이 나오니까 뒤늦게 따라 붙고 또 첫 조정이 나오면 역시 속임수였나 하면서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물량을 넘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동안에는 몰랐었지만 지금부터는 나와주는 하락과 조정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락을 만들고 있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됐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파이버스 코인이 1000원대 부근에서 계속 눌려 있다가 거래량과 함께 1500원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것도 결국 시장을 누르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와준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의 파이버스 코인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들을 초기에 투자했던 가격보다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도 기관들과 고래들은 투자했던 물량들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파이버스 코인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같은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라서 대응을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오는 조정과 흔들림에 물량을 절대 쉽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파이버스 코인이 1,000원대 부근에서 1,500원대까지 강하게 반등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열어버린 구간은 홀더분들이 가장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진짜 1,600원대 이상까지 다시 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기고, 반대로 조금만 눌리면 역시 또 위에서 던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물량을 넘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파이버스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런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 해제 후에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파이버스라고 단 4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 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파이버스 코인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이게 만약 한두 기업만 움직인다면은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비슷한 시기와 패턴으로 거래소에 물량을 옮기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보다는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에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 전에 충분한 매수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저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 파이버스 코인을 무작정 추격하거나 반대로 눌림의 공포로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1,0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RSI 과열 부담과 위쪽 매물대가 같이 붙는 구간에서는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그리고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대응을 놓치게 되면 대규모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도될 때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해 보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은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